여러분, 혹시 요즘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게 음식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만 과식을 해도 배가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고기를 먹어도 금방 소화가 됐는데 이제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오래 불편하고 심지어 밤에 잠을 설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도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편하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장의 운동도 느려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와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체하거나 변비가 잦아지고 가끔은 속쓰림까지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방치하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속이 불편한 데서 그치지 않고 영양 흡수도 잘 되지 않아 몸 전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면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결국 움직임까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 운동이 느려지면 변비가 심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치질이나 대장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즉, 소화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전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소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먹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둘째, 소화기관을 돕는 식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만 제대로 실천하면 지금 겪고 계신 더부룩함과 변비, 소화 불량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식사 시간이 훨씬 편안해지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을 먹는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렇게나 빨리 먹으면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밥 한 숟가락을 몇 번 정도 씹으시나요? 대부분 10번 이하로 씹고 바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0번 이상은 씹어야 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씹는 동안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잘 섞여서 위로 내려가니 그만큼 위산이 덜 필요하고 위벽에도 자극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천천히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소화 불량이 적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위가 예전처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늦어지고 속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늦은 밤에 과식하는 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밤새 과로를 하게 되고 이는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그리고 자기 전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7세 이성자 씨는 늘 늦은 밤에 간식을 먹는 습관 때문에 위산 역류로 고생했지만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간식을 끊자 몇 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꼭꼭 씹고 천천히 먹고 과식을 줄이는 것만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속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화기관을 돕는 식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고 장 운동도 약해지므로 음식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먼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좋은 균을 늘려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배,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과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 같은 채소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질긴 채소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꼭 챙겨야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고기를 피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대신 기름기가 많은 붉은 고기보다는 닭가슴살, 흰살 생선, 두부, 달걀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장기를 지키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 끼니 조금씩 포함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다만 김치는 염분이 높으니 싱겁게 담그거나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은 요구르트나 두유로 대체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튀김류, 자극적인 매운 음식, 지나치게 달거나 짠 음식은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를 방해합니다. 또 탄산음료나 커피도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식탁을 차릴 때 음식의 양뿐 아니라 종류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씻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소화 불량은 반복됩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활동량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최소한 식사 후 30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음식을 잘 내려보내고 장도 활발히 움직입니다. 또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와 장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예방됩니다. 다만 식사 중에 물을 과하게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 소화가 방해될 수 있으니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돼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법,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마음을 편안히 하면 위와 장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소화 건강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단계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흔히 하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실천을 도와줄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소화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소화제를 자주 찾는 것입니다. 속이 불편하면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편해지지만 자주 먹으면 위의 자연스러운 소화 기능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만약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약으로 버티다가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불편하면 그냥 앉아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단, 식사 직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속이 흔들려 소화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후 30분쯤 지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습관은 장 운동을 자극해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일부 분들은 소화를 돕는다고 식사 중간에 물을 계속 마시는데 이는 오히려 위산을 희석해 음식 분해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만 마시고 평소에 틈틈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부족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박정희 씨는 오랫동안 만성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늘 급하게 식사하고 채소보다는 고기를 즐겨 먹으며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대장 건강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할 때는 꼭꼭 씹으며 천천히 먹고 매 끼니마다 채소와 발효식품을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소화 불량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부룩함이 없어져서 식사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소화 건강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예로 65세의 김철수 씨는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을 깨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위산 역류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속이 쓰리고 목에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그는 커피 양을 줄이고 대신 보리차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발효식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주 만에 역류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나쁜 습관 하나만 고쳐도 소화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소화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위와 장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몸의 생체 시계를 어지럽히고 소화기관에도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 식사가 장 운동을 자극해 하루 전체 소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가벼운 죽이나 샐러드, 삶은 달걀만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위와 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천할 만한 팁은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 캐모마일 차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하게 우린 차는 위를 자극할 수 있으니 은은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갑고 자극적인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위와 장을 눌러 소화 기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무조건 음식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알맞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소화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고 채소와 발효식품을 자주 먹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움직이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속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식사 시간이 즐겁고 배변도 규칙적이며 몸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소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습관과 식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후 소화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관리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생활 속 실천 매뉴얼처럼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위와 장을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정도의 산책을 더하면 하루 종일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실제로 장 건강 전문가들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만으로도 변비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침 식사도 소화 건강의 핵심입니다. 바쁘다고 아침을 거르면 장운동 리듬이 깨지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게 되어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침에는 죽이나 계란, 부드럽게 조리한 채소, 발효식품을 곁들이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소화기관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점심과 저녁의 식사 습관입니다. 점심은 에너지를 보충하는 중요한 끼니이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의 채소와 잡곡밥을 곁들이면 영양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고 7080% 정도 배부른 선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저녁은 위와 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시간입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무거운 저녁 식사는 소화 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게, 가능한 한 자기 전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프다면 과일 한 조각이나 따뜻한 허브차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간식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이 심심해져 간식을 자주 찾게 되는데 간식 선택을 잘못하면 소화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기름진 과자나 튀김, 빵보다는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과일 같은 자연식품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장운동을 돕고 좋은 지방을 공급합니다.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되니 작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활동과 휴식입니다. 식사 후 30분간은 움직이고 이후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을 먹은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고 이후 편안히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화를 돕기 위해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운동이 촉진되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자기 전 과식을 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은 소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못 자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장운동도 느려집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베개 높이를 조금 높이면 위산 역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계속 먹다 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부족해집니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도 소화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친 복부 운동은 오히려 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술과 흡연은 소화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술은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악화시키고 담배는 위산 분비를 늘려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노후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과 담배는 반드시 줄이거나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나니 소화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천천히 씹는 습관, 적당한 운동, 따뜻한 물,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수면. 이 5가지가 소화 건강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건강은 단순히 속을 편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영양이 흡수되고 몸의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소화가 원활해야 혈액이 맑아지고 뇌와 심장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곧 노후 전체 건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소화 건강을 관리하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볼 동기를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69세의 장순자 씨는 늘 더부룩함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변비도 심해서 늘 배가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받아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죠.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식사할 때는 반드시 20번 이상 씻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변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식사 후에 답답함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도 이 습관을 꾸준히 지키며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71세의 이정호 씨는 위산 역류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목까지 신물이 올라와 수면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역류성 식도염 초기 단계였죠. 그는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꿨습니다. 저녁은 오후 6시 전에 끝내고 자기 전에는 절대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개를 조금 높여 자는 습관을 들였고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였습니다. 3달이 지나자 역류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변비나 속쓰림이 줄어드는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면 점점 더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천천히 씹고 과식을 피하세요. 둘째, 채소, 단백질, 발효식품을 균형 있게 챙기세요. 셋째, 식사 후에는 가볍게 움직이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세요. 넷째, 물은 식사 중이 아니라 식사 사이에 충분히 드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60대 이후에도 소화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소화 불량이나 변비로 끝나지 않고 영양 흡수 장애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잦은 병치레와 노후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한다면 식사 후의 불편함은 줄고 소화가 잘 되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하루하루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부담 없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소화는 건강한 노후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고 식사 후 움직이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소화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저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수록 주변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오늘도 소화가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